시장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파월 때문에 디스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에 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오늘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떨 거라고 보시고 전 거래일 시장도 함께 엮어서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말씀 주셨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국내 증시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3%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도 0.9% 상승을 했는데 인공지능이란 기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시는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체감 상승폭은 굉장히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불균형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테마가 아닌 하나의 트렌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에 발표된 그 AI 이벤트에서 구글의 AI 챗봇인 바드가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구글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 한 7%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2,48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800포인트에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인공지능이랑 로봇 관련 종목으로만 지금 시장이 코스피 2,500을 돌파하고 그리고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돌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단 매물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는 수급이 유의미하게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으로도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인공지능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2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수급 상황을 보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 5,640억 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장에 어느 정도 현금화 확보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겼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 에코프로와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SM과 휴마시스, JIP를 매수했는데 지금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게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성일아이테크, 에코프로 비행 같은 폐배터리와 일부 양극재 종목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아프리카 TV, 대부분 마그네틱, 동진세미킴, 디어유 등 다양한 장르의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보다는 조금은 모멘텀 플레이에 집중을 하면서 이슈에 민감한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디즈니가 이제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외 거래에서 한 5%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상승장에도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못 올랐습니다. 오히려 하락한 종목도 있었는데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부각되는지 수급이 유입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 증시 급락장에서도 테슬라가 지금 $200를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관련 종목과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유입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징적이었던 섹터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어제는 비보존이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비보존 제약과 비보존 그리고 텔콘 제약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인공지능, 뭐 카카오 인공지능, 이렇게 구글 인공지능 이렇게 세분화되는 모습인데, 어제는 카카오 인공지능 기대감에 이제 플래티어랑 인포뱅크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휩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두 가지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오늘? 거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앞서 시황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네. 뭐 특징적인 섹터는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어떤 뉴스를 집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카카오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9.05% 인수하면서 2대 주주에 등극할 거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인수 방식은 이제 카카오가 SM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123만 주를 확보하고, 그리고 전환 사채에 투자를 해서 114만 주를 확보한다라는 방식입니다. 지분 인수 그 규모 총액은 약 2,171억 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지금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번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발표를 하면서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따라서 향후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까지는 계속해서 법적 공방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부터 SM 지분을 인수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카오 엔터가 사우디랑 싱가포르 국부펀드로부터 약 1조 2천억 가량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그 자금을 토대로 SM 지분을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망을 하면서 SM을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SM과 SM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따라서 이번 이슈가 단기 이벤트성 이슈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는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보통 인식이 되거든요. 따라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카카오와 SM그룹주들을 계속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SM과 카카오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었거든요. 그 SM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의 지분 4% 정도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컴투스랑 SM이랑 지금 뭐 카카오가 지금 SM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컴투스 이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 부분은 크게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냥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엔터 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을 통해서 우회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돈이 보이는 뉴스 안에서 지금 네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PPT 안에서 어떤 기업을 보실 건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이고요. 카카오는 잘 아시겠지만 국민 이제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이제 네이버와 함께 국내 인터넷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다음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SM 지분 9.05%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에 등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자 배정과 전환 사채 투자 방식으로 조달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음 달 3월달 주주총회까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엔터가 SM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우회 상장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카카오는 기존의 자회사에 잇따른 상장 이슈로 인해서 사실 시장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측에서도 카카오 엔터의 직접적인 상장은 안 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이고요. 따라서 카카오 엔터가 SM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우회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달부터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통해서 광고 인벤토리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광고 시장 매출이 생각보다는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어느 정도 광고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올해에는 광고 매출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카카오가 네이버와 함께 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우리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는 가장 가점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치용 GPT를 출시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카카오의 AI 서비스 그 발표 관련해서 발표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카카오는 AI 관련해서는 뭐 뚜렷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최근 21선을 타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현재 SM과의 경영권 지분 경쟁 이슈 그리고 광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카카오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세 가지 모두 카카오의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21선을 타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8만 원까지 한번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공개 IPO를 통해서 재상장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감도 있어서 앞으로 SM에 대한 추가적인 지분 인수를 추진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시각 갖고 계신가요? SM 그 지분 인수하더라도 주가 상승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엔터가 지금 SM 지분을 인수하고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영권 분쟁 이슈랑 그 카카오에다 상장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가 충분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네이버와 함께 지수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카카오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뭐 공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경영권 분쟁 이슈랑 카카오엔터 상장 이슈 그 우회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오, 긍정적인 전망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다고 했잖아요. 카카오 SM의 난투곡 속에서 앞서서는 SM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측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SM에 대한 주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SM 차트를 보시면 어제 거의 10만 원까지 98,700원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는 매물 부담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일단 예를 들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더라도 이제 지금 물량이 더 출회된다는 얘기고 전환 사채도 향후에 보통주로 전환하게 되면은 주주 가치가 약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M 같은 경우에 경영권 분쟁 이슈로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높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향후에 주주 가치 희석 그 우려감을 고려했을 때는 글쎄요 저는 15만 원까지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장은 뭐 한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은 12만 원으로 설정을 네. 해주셨습니다. 댓글에서 매니저님 제가 15만 원을 말씀을 해드리자 띠용 하면서 물음표가 달린 표정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초고대 인공지능 경쟁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회복을 가파르게 회복시킬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우리 초고대 인공지능 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기존 반도체 칩보다는 좀 더 빠른 연상을 요구하는 AI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회사채 발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일 날 SK하이닉스가 약 1조 900억 원 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원래는 기존에 7천억 정도 회사채 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수요 예측 주문에서 2조 원 이상의 주문이 몰리면서 SK하이닉스가 기존의 물량보다는 더 큰 1조 3,900억까지 회사채 발행을 늘렸고요. 지금 만약에 14일 날 정상적으로 SK하이닉스가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의 유상증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회사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낮은 금리의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부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는 4%대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업계에서도 증권가에서도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바닥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제가 해당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 픽한 종목으로 이 시점에서 왜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알아볼게요. 네, 일단 한미 반도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미 반도체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HBM3에 이제 동반되는 이제 본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HBM3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2024년부터 한미 반도체 본딩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본딩 장비 매출을 근거로 지금 올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미 반도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더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2차 EMI 전자기파 차폐 장비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업체인데,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국내 장비 업체에 전자파 차폐 장비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웨이퍼 소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소 장비를 2021년 7월 달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단숨에 30%까지 급증을 했는데요. 이번에 웨이퍼 소 장비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한미 반도체는 제가 지난 11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이후에 20% 이상 급등을 한 종목이기도 한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1차 매수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요. 하지만 1차 매수하신 이후에 조정이 한 21선까지 조정폭이 나온다면, 11선이나 21선까지 만약에 단기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비중을 확 늘려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네이버 밴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제가 네이버 밴드에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 분석 자료를 하나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올려놓을 종목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돕고 고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